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욕합니다. 국민연금? 그거 내 돈 아니야. 어차피 나는 못 받아. 젊은 세대일수록 더합니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속이 쓰리죠. 그런데 오늘 그 빼앗긴 돈이 지금 이 순간 역대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포기했던 돈이 우리 몰래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아마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의 기분이 달라질 겁니다. 분노가 아니라 어쩌면 안도감으로.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제1막 뜻밖의 호재와 증시의 비상. 제1장 주식 안 해도 돈 벌고 있다? 나는 주식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위험한 거랑 나는 거리가 멀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주식 차트 보면 머리 아프고 종목 고르는 것도 모르겠고 괜히 건드렸다가 쪽박 차면 어쩌나 싶어서 손도 안 댔습니다. 근데 저 이미 주식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지금 대한민국에만 2200만 명이 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그 돈, 바로 그게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사고 미국 S&P 500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이 거대한 투자판의 일원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 판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역대급 잭팟. 2026년 들어 단 4개월 만에 국민연금이 벌어들인 수익은 250조 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시죠?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약 670조 원입니다. 그 절반에 가까운 돈을 단 넉 달 만에 굴려서 번 겁니다. 어지간한 헤지펀드도 이 수준은 꿈도 못 꿉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시장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작년 말 조용히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평소 14.9%에 묶어뒀던 국내외 주식 비중을 무려 24.5%까지 확 끌어올렸습니다.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높인 겁니다. 운용 규모가 1700조 원이 넘으니까 이 비중 변화가 실제로는 수백조 원이 새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지금 대박을 쳤습니다. 물론 이 결단이 처음부터 칭찬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왜 갑자기 주식을 더 사냐, 국민 노후 자금으로 투기하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그 비판이 쑥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수익의 배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증시 이야기부터 꺼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인지 다음 장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제2장 세계 7위로 우뚝 선 코스피. 코스피요? 그거 맨날 박스권 아니에요? 미국 주식이 낫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2000에서 2700선 사이를 지루하게 오가며 박스피라는 굴욕적인 별명으로 불렸죠. 해외 주식 열풍이 불었던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사고, 서학개미가 된 이유도 결국 코스피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코스피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7490선을 돌파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가 단순히 숫자로 끝난 게 아닙니다. 시가총액 순위에서 영국을 제쳤고 그로부터 사흘 만에 캐나다마저 추월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세계 7위 시가총액 국가로 등극한 겁니다. 이걸 실감하기 위해 조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는 G7 국가입니다. 세계 경제 최상위권의 선진국이죠. 천연자원도 풍부하고 금융 시스템도 안정적이고 글로벌 기업도 줄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증시를 우리가 추월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재점화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HBM을 앞세운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와 메모리 양쪽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K방산의 세계적 약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방위비 증가 흐름 속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이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셋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가로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변압기와 전력 설비 기업들이 글로벌 수주를 쓸어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바람이 한꺼번에 불어오면서 코스피는 박스피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을 가장 크게, 가장 전략적으로 올라탄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수익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제2막 국민연금의 전략과 압도적 성과. 제3장 넉 달 만에 작년 수익을 넘어서다. 자, 이제 본론 중의 본론입니다. 숫자 얘기를 해볼 시간이에요.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가 공개한 올해 수익 데이터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단 4개월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이 250조 원. 수익률로 환산하면 무려 16%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더 놀랍냐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이 번 돈이 231조 원이었거든요. 12개월치 수익을 4개월 만에 이미 뛰어넘은 겁니다. 전체 기금 규모도 역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이걸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더 실감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노르웨이 국부펀드, 일본 공정연금, 아부다비 투자청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의 연기금입니다. 1700조 원이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GDP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한 나라의 1년치 경제 생산을 통째로 굴리는 것과 다름없는 규모죠. 그렇다면 수익의 구성은 어떨까요? 올해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은 단연 주식 부문이었습니다.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분기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해외 주식도 달러 강세와 기술 주호황 속에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특히 AI 관련 글로벌 빅테크 주식들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성과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만으로도 얼마나 큰 수익이 났을지는 조금 이따 사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도 국민연금은 지금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수익이 좋다고 마냥 달리는 게 아니라 채권, 부동산, 인프라, 사모펀드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해서 한쪽이 무너져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기금 운용의 기본 원칙인 장기 안정성을 지키면서 단기 수익도 극대화하는 말처럼 쉽지 않은 그 두 마리 토끼를 지금 동시에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다른 연기금들도 있는데 왜 유독 국민연금이 이렇게 잘 됐을까요? 비결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다음 장에서 공개됩니다. 제4장 판을 바꾼 공격적 비중 확대. 투자에서 타이밍은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번에 그 신의 영역에 아주 가까이 다가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중장기 자산 배분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핵심은 주식 비중의 대폭 확대였습니다. 기존에 묶어뒀던 국내외 주식 비중 14.9%를 24.5%까지 끌어올리는 결정이었습니다. 거의 10%포인트에 가까운 비중 확대, 운용 규모가 1700조 원인 걸 감안하면 이는 수백조 원의 자금이 새롭게 주식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 노후 자금으로 주식을 공격적으로 산다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이 있었고 이미 선진국 연기금들은 주식 비중이 40에서 50%인데 우리는 너무 보수적이었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주식 비중은 70%를 넘습니다. 일본 GPIF도 주식 비중을 50%까지 높인 이후 수익률이 크게 올랐죠. 그 결정이 맞아 떨어진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비중을 늘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올 초 대비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두 종목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율이 약 8에서 9%, SK하이닉스도 상당 수준의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주가가 2배 오르면 그 지분 가치도 2배가 되는 겁니다. 수십조 원 단위의 평가이익이 쌓인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주식 중에서는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같은 AI 빅테크 주식들이 모두 올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직접 투자 비중도 꾸준히 늘어나 현재 전체 기금의 절반 가까이가 해외 자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달러 강세 구간에서는 환차익까지 덤으로 얻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전략 수정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주식만 오른 게 아닙니다. 이 수익을 만들어낸 또 다른 기둥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너머에서, AI 너머에서, 그리고 예상 밖의 곳에서.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5장 반도체, AI, 그리고 K방산. 좋습니다. 이번 장은 구체적인 수익원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그야말로 별이 됐습니다. HBM3E, 즉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자 지위를 굳혔습니다. AI 가속기 시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 칩이 팔릴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HBM은 하이닉스가 만들어야 합니다. 구조적인 독점입니다.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건 투기가 아니라 실적 기반의 상승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올해 반등의 기지개를 폈습니다. 파운드리 부문 수율 개선, 차세대 메모리 양산 돌입, 그리고 국내외 데이터 센터 발주 증가가 맞물리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두 종목을 합친 시가총액만 해도 수백조 원입니다. 국민연금이 두 회사를 합쳐 약 10%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니 수십조 원의 평가이익이 국민연금 통장에 쌓인 셈이죠. 두 번째, AI 관련 산업입니다. AI는 단순히 반도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네트워크 장비, 클라우드 기업, AI 소프트웨어 기업까지 연결됩니다. 국민연금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상당한 지분을 직접 또는 펀드를 통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올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해외 주식 수익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국내에서도 AI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AI 서버용 전력 인프라 수요가 폭증하면서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 기업들이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력 대장주들의 주가가 1년 새 3배에서 5배 오른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기업들에도 대주주급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K방산입니다. 이건 사실 국민연금 수익 입장에서 조금 뜻밖의 기여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유럽의 나토 가입, 중동 지역의 군비 경쟁,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동맹국 자체의 방위력 강화 흐름이 겹치면서 대한민국 방산 수출이 폭발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지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주가도 국민연금 수익에 기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코스피 상장 대기업들의 주요 주주이기 때문에 방산주 강세의 과실도 자연스럽게 흡수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금 고갈 문제랑 뭔 상관인데? 상관 있습니다. 엄청나게 상관 있습니다. 제3막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3막.
연금 고갈 공포의 해소와 미래. 제6장 고갈 시점 2056년에서 2100년 이후로. 나는 연금 못 받아요. 우리 세대는 그냥 포기했어요. 이 말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MZ세대, 지금 20에서 30대에서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근거가 없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2023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6년에 완전 소진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2055년생부터는 아예 연금을 못 받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죠. 이게 보도되면서 청년층의 연금 불신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056년이라는 숫자가 바뀌고 있습니다. 연금 고갈 시점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걷고 얼마나 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이 핵심 변수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금 운용 수익률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고갈 시점이 약 15년씩 늦춰집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사용한 기준 수익률은 연 4% 중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단 4개월 만에 16%를 넘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물론 1년 내내 이 수익률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반기 시장 조정이 올 수도 있고 환율 변동이 해외 자산 수익률을 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추세선 자체가 상향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시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수익률 가정이 기존 4%대 중반에서 5에서 6%대로 올라서면 고갈 시점은 단순 계산으로도 30년 이상 뒤로 밀립니다. 2056년에서 2086년이 되고 5에서 6%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2100년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내부 시나리오 분석을 업데이트하면서 낙관적 수익률 시나리오 하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2100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공식 발표가 아닌 내부 검토 수준이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2056년과 2100년, 단 44년의 차이가 지금 20대 청년들에게는 연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기금 운용 수익률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 장에서 청년들에게 직접 드리겠습니다. 제7장 청년들이여 걱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중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내면서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라고 믿는 분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절반도 안 될 겁니다. 2023년 한 설문조사에서 20대의 79%가 국민연금을 납부해도 노후에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불신이 아니라 포기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연금 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연금을 못 받을 걱정은 이전보다 훨씬 줄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기금 운용 수익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둘째, 2023년에 통과된 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는 로드맵이 마련됐습니다. 셋째, 정부가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금 운용 수익률이 5에서 6%대로 안정되고 보험료율이 13%로 오르고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시한다면 지금 20대가 65세가 되는 2065에서 2070년 무렵에도 연금 기금은 충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수령 금액이 지금 노인 세대만큼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입니다. 하지만 아예 못 받는다는 공포는 과장됐다는 것, 지금의 흐름에서 분명히 확인됩니다. 국민연금이 1700조를 굴리며 역대급 수익을 낸다는 사실은 단순히 기금이 커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1700조가 5% 수익을 내면 85조가 불어납니다. 다음 해에는 1785조가 5%를 내면 89조가 불어납니다. 기금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을수록
눈덩이는 더 빠르게 굴러갑니다. 지금의 수익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복리의 힘이 미래의 청년 세대 연금을 지탱하는 셈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좋은 흐름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이야기가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제8장 샴페인은 이르다. 변동성에 대비하라. 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으니 여기서는 냉정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250조를 벌었고 기금이 1700조를 돌파했고 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연금 고갈 시점을 2100년 이후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샴페인 코르크를 따는 건 이릅니다. 왜냐면 시장은 언제나 양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배 올랐다면 내년에는 절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AI 버블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 중국 경제 회복 여부, 지정학적 리스크,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글로벌 증시는 순식간에 출렁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국민연금은 수십조 원의 평가 손실을 봤습니다. 2022년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안전판을 병행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채권 포트폴리오, 부동산과 인프라에 대한 대체 투자,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분산 투자 등이 그것입니다. 전체 자산의 약 30% 이상이 여전히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완충제 역할을 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금 재정의 수입 기반이 흔들립니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는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는 늘어나는 구조. 이건 수익률만으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금 개혁, 보험료율 조정, 수급 구조 개편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56년이면 연금 바닥난다며 공포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 공포는 이제 상당 부분 근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금이 1700조를 돌파했고 수익률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으며 고갈 시점은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매달 월급에서 빼앗긴다고 생각했던 그 돈.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묵묵히 하지만 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믿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입니다. 잘 굴려지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잘못될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국민연금 고지서 받을 때마다 화가 나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은 경제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